지금 이제 우리 조세 총론 파트 나오고 있는데요. 조세 분류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용어인 과세 요건, 요 용어 정의 개념 한번 짚고 가보죠. 교재 412페이지. 자, 4대 과세 요건 이렇게 되어 있죠. 과세 요건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자 그으시고요. 자, 파란 펜. 첫 번째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에다 파란 펜 밑줄 합시다. 자, 보니까 뭐 납세 의무자, 과세권자는 우리 다 알고 있겠고요. 과세 대상 보니까 같은 말로 과세 객체, 대상이 된다, 손님이다, 객체다. 그다음 과세 물건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학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자, 행위가 과세 대상인 것들이 있더라 보니까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행위, 등기 등록 행위에 대해서 어떤, 특히 이제 우리는 부동산이겠죠.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행위,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 등록행위를 할 때 부과가 된다. 그게 바로 뭐다? 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 재산, 우리 이제 부동산 재산이죠.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재산입니다. 그 중에 부동산.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소득, 양도. 부동산을 양도하고 나서 남은 소득, 어떤 차익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 줄여서 우리가 과표라고 그러죠. 과표. 그래서 과세 대상의 가액 또는 수량이다 해서 가액을 따르면은 종가세, 수량을 따르면 종량세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 다음에 이제 세율인데 요 두 개를 곱한 게 우리가 산출세액이라고 그랬죠. 산출세액. 그래서 오른쪽 413페이지 보면은 세액 박스에 구분이 있죠. 산출세액이 있고 결정세액이 있고 납부세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것은 시험에서는 역시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하면 산출세액이 난다. 그래서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계란 보러 가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세율 보면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곱해줄 수도 있고 퍼센테이지. 우리는 백분율, 천분율을 쓰죠. 국세는 백분율, 지방세는 워낙 작다 보니까 1000분의 몇, 그래서 천분율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비율 또는 금액을 곱해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율을 곱해주면 이런 세금을 우리가 정률세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곱해주면 우리가 정액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세는 비율을 곱해주죠. 자, 보니까 이제 세율을 구별해 놨어요. 세율을 다시 탄력성에 따라 구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표준점, 어떤 기준점을 딱 정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가감을 더할 감자, 덜 감자에서 더하고 빼는 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이다. 그렇지만 중과세율에는 탄력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억에 매겼다는 것은, 중억의 세율을 부과했다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는 탄력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예로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제 등록면허세는 이제 부동산 등기의 경우만요. 그리고 재산세, 지방교육세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세율에 50%, 100분의 50 가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국세는 양도소득세가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15%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준세율에 한해서요. 다음에 일정세율, 제한세율, 임의세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과세표준 크기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크기하고 관련이 없으면 비례세율, 관련이 있으면 우리가 누진세율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비례세율은 다시 단순 비례세율하고 차등 비례세율이 있죠. 그래서 과세 대상과 관계가 없으면은 우리가 단순 비례세율, 그냥 다 똑같죠. 10% 부가가치세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차등 비례세율은 비례세율인데 과표에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과세 대상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경우죠. 그런 게 차등세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대표적인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죠. 다음에
누진세율이 있죠. 누진세율. 이거는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과세표준, 과표가 클수록 세율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뭐 계단식인 최차 누진세율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다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있죠.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짬뽕입니다. 짬뽕. 즉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짬뽕. 그러니까 짬짜면? 짬짜면이에요. 짬짜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씩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역진세율, 뭐 이론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밑에서 이제 볼 게 두 번째 징수 방법이죠.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법. 자, 거기 징수 방법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쫙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신고 납부, 같은 말로 신고 납세. 개념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이고 뒤에 괄호에 있는 용어가 국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 등록면에서 소득세가 대표적인 신고 납부 세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재하겠다.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보통징수, 국세는 부가가세, 정부 부가가세 줄여서 부가가세 제도로 하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고지서 이제 날려주는 거죠. 우리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0에 해당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신고납세해도 됩니다. 원칙은 이렇게 부가가세 제도다. 그 다음에 특별징수, 같은 말은 이제 원청징수라 그러죠. 우리 대표적으로 뭐예요? 내가 돈 받기도 전에 뭐예요? 명세세 세금 뗐다고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셨을 때 지금 하시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근로소득세. 그래서 징수방법 파란펜 하셨죠? 나머지 신고납부부터 해서 특별징수까지 검정펜으로 밑줄 쫙 하겠습니다. 그런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다음 세 번째 납부 방법 빨간 펜으로 밑줄 쫙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납부 방법의 출제자 의도는 뭐냐면요. 물납의 허용세무, 물납, 납부를 넣는데 금전납보다는 물건납. 좀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항상 예외적인 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인 납부 방법이 이 물납. 이 물납이 어떤 세금, 어떤 세금목에서 허용되는가. 그래서 물납의 허용 세목. 그리고 물납이 만약에 허용된다면 어떤 물건이 허용되는가, 허용 물건.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출제자 의도가 있고요. 자, 그래서 납부 방법 빨간 펜으로 밑줄을 씌고 물납에다 파란 펜 하시고요. 자, 허용 세목 보니까 재산세, 검정펜 밑줄로 하겠습니다. 재산세, 그리고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 검정펜, 그리고 양도소득세 검정펜. 그래서 상속증여세하고 법인세 이건 우리 시험 과목이 아니죠. 아예 빼 있죠. 그래서 이거 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해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면에서는 뭐예요? 허용 세목이 아니죠. 물납이 재산세 허용이 되고 정부세 허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허용이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의 세목은 허용 세목이 아닙니다. 자, 재산세도 보니까 그러면 허용을 해준다면은 허용 물건이 뭐냐 이거예요. 보니까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이다. 관할구역 소재의 부동산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세죠.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그 시군구 내 거를 받아주는 것이지 그 외 거 안 받아준다는 것이죠. 왜? 관리를 못하지. 남의 동네인데.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 관리 가는 걸 받아야 되겠죠. 상속세하고 종부세 부동산 국내 부동산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국내 소재 부동산이면 됩니다. 왜? 국세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거면 다 받아준다 이거죠? 부동산. 그리고 뭐 상속세 중에서는 뭐 주식 채권도 받아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보니까 채권 부동산이 아니죠. 채권을 받아준다. 채권을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양도의 개념에 보면은 공용징수 수용이라는 게 있어요. 총론 파트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강론의 각 세목을 다 이해를 해야지만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저기 483페이지 볼까요? 483페이지 양도하고 비양도가 있죠. 그 중에 양도에 보니까 공용수용이 되어 있나요? 공용수용. 돈으로 현찰로 다 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못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국가도면 나중에 우리가 이거 줄게 하고 채권을 준단 말이에요. 채권. 자, 그럴 경우에 뭐예요? 근데 그것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공용징수도 양도는 양도잖아요. 그죠? 돈 받고 했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예요? 부동산인데 돈을 내가 별로 많이 못 받았어. 근데 채권 이걸로 대신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채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납부 방법 꽤 중요합니다. 자, 414페이지. 자, 면세점하고 소액부징수가 있습니다. 면세점하고 소액부징수. 자, 똑같이 안 걷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좀 시발점이 다릅니다. 즉 우리가 산출세액은 과표 곱하기 세율이라고 했죠. 근데 과세표준, 요게 과세표준, 과표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예 부과하지를 않아요. 부과권을 포기하는 거. 요게 면세점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부과는 했는데 계산한 값, 산출세액이 이게 너무 작은 거야. 너무 작은 게 이제 앞쪽이냐 뒤쪽이냐 이거죠. 그래서 산출세액이 너무 작으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10원 나왔어. 그 세금 걷는다. 아유, 용지값이 더 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액. 산출세액이 너무 작은 소액이라서 아예 징수를 하지 않는다. 아니 부자 징수해 주자. 그래서 소액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포기했는지 잘 주의하셔야 돼요. 과세, 부가권을 포기했는지 징수권을 포기했는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해당 세목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면세점 소액부 징수에다 파란펜 밑줄 짜가시고요. 해당 세목 있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취득세는 보니까 과세표준, 과표는 취득가액이거든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어떻게 된다? 아예 뭐예요? 부과 자체를 하지 않는다. 부가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소득세는 1만 원 이하, 몇 건당 1만 원 이하면 아예 부과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면세점이 되죠. 같은 말로 과세체제한이다 이럽니다. 그에 반해서 소액부징수는 해당 세목이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이에요. 2,000원 미만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징수하지 않는다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목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말이 중요하죠. 무슨 말? 취득세에 보면은 자, 검정펜으로 밑줄 하실까요? 과세표준. 에다 검정펜. 그러니까 과세표준, 즉 취득가액이지 이걸 갖다 산출세액이라든지 취득세액 하면 안 되겠죠. 과표에 과표, 산출세액, 취득세액 하면 틀리겠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 이제 틀리죠. 그에 반해서 이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거기 말에서 중요한 게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그 산출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뭘로 바꾸면 틀려요? 그렇죠. 과세표준으로 바꾸면 틀리죠. 어렵네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왼쪽은 면세점은 50만 원 이하죠. 그에 반해서 소액부징수는 2,000원 미만이죠. 이하냐 미만이냐. 이하는 그게 포함된 거고 미만은 그게 포함되지 않는 거죠. 국어죠. 국어. 이런 것도 이제 서로 뒤바꾸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부 징수제도 모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등록을 했다. 공적인 장부에 등록을 해서 세금 얻는 거 아니에요? 등록을 했다. 등록은 결국은 뭡니까? 등록원 값이죠. 즉 써준 값이죠. 잉크 값이야. 잉크 값. 잉크는 들었나요? 어떤 게 다 들죠. 그러니까 쓴 값은 달라 이거예요. 손 고생한 값은. 그래서 없습니다. 요게. 자, 요거를 이제 각 세목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잠깐 보면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
취득세 보시면은 437페이지 나와 있죠. 맨 밑에 면세점 이렇게 돼 있죠. 면세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면허세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등록 면허세는 450페이지 8번 써놨죠? 면세점 소유부증서 아예 없다. 왜 없냐? 잉크 값이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414페이지 가산세 가산금이 나와있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거기도 또 빨간 펜을 밑줄 짜가시고, 이미 개념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검정 펜을 밑줄 봅시다.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다. 그에 비해서 가산금보다 연체이자겠는데, 연체이자도 검정 펜. 자, 그래서 우리 가산세하고 가산금을 개념을 일단 비교해야 되고, 또 이제 세목에서 하나씩 봐야 되겠죠. 그래서 415페이지 보면은 15페이지 보시면은 요거를 한꺼번에 정리하자고요. 한꺼번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산세가 있는데 보면은 일단 한 점 먼저 보죠. 취득세 보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 곱하기 일수 곱하기 만분의 3이다. 만분의 3은 0.03%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또 중과산세 80% 나와 있고, 등록은 동일한데 중과산세도는 없다는 거. 그 다음 우리 양도소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40, 20, 10. 근데 40도 40은 고의적, 그러니까 뭐예요? 부당 또는 부정 이런 말을 쓰죠.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알면서 하는 거죠. 괘씸한 거죠. 괘씸죄 제일 무섭죠. 그 다음 단순한 무신고, 일반 무신고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르고 살다 보니까 모르고, 사람이 모르고 올 수도 있죠. 그래서 20%, 10%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무신고냐 과소신고냐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 다음 그런데 이 가산세 감면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취득세 언급이 돼 있는데, 취득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데 다 있죠. 즉 요걸 한번 보실까요? 요거를 한번 보시죠. 자, 가산세 감면 제도를 보니까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거죠. 보니까 일반 과소신고가 있고, 또 일반 무신고가 있고, 부정 신고가 있죠. 그죠? 부정 과소신고, 부정 무신고가 있다 이거예요. 요거는 일반은 같은 말로 단순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그러니까 모르고 살다 보니까, 요 부정은 고의적으로 나쁜 거죠. 괘씸죄. 자,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고의적으로 부정하게 과소신고하고 부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감면제도는 없겠죠. 그렇죠? 괘씸죄. 그러나 이제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지서를 받기 전에 법정 신고 기한 후 6개월 내에 수정해서 신고를 했다. 과소 너무 적게 신고해서 좀 더 늘려서 수정해서 신고했다. 그 다음 무신고야. 근데 1개월 내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게 되면은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를 깎아줍니다. 감면해 준다.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든 세목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신고 납부 세목, 신고 세목에 말이죠. 신고 세목들에는 이게 이제 적용이 다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산금을 보죠. 415페이지. 자, 가산금 보니까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이 있네요. 자, 일반 가산금은 똑같네요. 지방세든 국세든 3%, 연체료 3% 정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가산금, 중이라는 게 무거울 중이죠. 무겁게 때리겠다 이거예요. 고지서 날라갔는데 또 안 내. 고래 한번 더 혼나봐라. 무거울 걸. 그렇죠. 그래서 매월 1.2% 곱하기 경과였어요. 근데 최고 60개월 한까지 부과한다는 거. 그걸 넘지는 않아요. 왜? 너무 저기 하면은 말이죠. 안 내버려 아예. 배째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밑에 보면은 중가산금 비적용이 나와죠. 중가산금 비적용,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방세는 체납된 조세가 30만 원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 그 다음에 국세는 체납 조세가 100만 원 미만. 정말 적은 금액. 얼마나 이 정도 적은 금액도 세금 낼 게 없다. 얼마나 어렵겠냐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과세권자가 마냥 욕심이 많은 건 또 아니에요. 약간 인간적인 면모도 보이죠.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좀 그렇지만은 거기다 이 중과상금 때문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자기 양심이 봐도 이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 준가산금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만 쉬어라. 냉 커피 한 잔 드시고 또 출발해 보죠.